야, 이거 뜨기가 힘든데? 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해외로 나가서 조금 신기한 음식들을 먹는 그런 먹방 컨텐츠를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봤는데 특이한 음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은 요거를 한번 해보고, 제가 만약에 현지를 가게 된다면 요거를 현지에서도 한번 먹어봐가지고 맛이 비슷한지 검증을 해보는 음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서 만드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샤 필라프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빵 안에다가 밥을 넣어가지고 케이크처럼 구워내는 밥빵 비슷한 거거든요. 볶음밥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한 층 한 층 쌓아가지고 여러 개의 층이 만들어진 그런 밥 요리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어떤 맛일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밥 요리를 한 7개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색깔별로 좀 만들 겁니다. 처음에 만들 거는 하얀색 볶음밥, 제가 많이 하던 거는 황금볶음밥이라고 해가지고 계란을 넣어가지고 색깔을 넣잖아요. 오늘은 계란을 흰자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란 흰자로 하얀색이 나는 볶음밥, 그냥 간도 뭐 굴소스나 이런 걸 넣지 않고 맛소금 정도만 넣어가지고 담백한 맛의 볶음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흰자로 스크램블을 좀 만들어 줄 거고요. 단백질이니까 얘도 색깔이 나요. 그래서 빨리 색이 나기 전에 나머지 밥을 전부 다 넣고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계란밥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장 대신에 참기름하고 맛소금으로 맛을 낸 거죠.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고소한 맛을 내주기 위해 가지고 화이트 치즈 좀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치즈 볶음밥 조금 더 볶으면 슬슬 갈색이 날 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식혀놨다가 층층이 쌓아주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할 거는 굴라쉬 필라프를 만들 겁니다. 헝가리에 가면은 헝가리안 굴라시라는 게 있어요. 닭볶음탕 같은 건데 돼지고기나 양고기 이런 거를 써서 만듭니다. 우리 닭볶음탕에는 왜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대신 그쪽은 이제 파프리카 파우더라던가 와인이라던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만드는 일종의 닭볶음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같이 쌀을 넣어가지고 볶음밥 같은 밥을 만들어가지고 해볼 겁니다. 일단은 소고기 감칠맛 좀 내줘야 되니까 소고기 한번 볶아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밥이 익혀지는 동안 고기도 더 익을 거라서 지금은 표면에 그냥 마이야르만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에 이렇게 단백질 눌러붙는 거는 좀 이따가 와인으로 다 걷어낼 겁니다. 디글레이징 할 거니까. 그리고 베이컨에서 기름이 빠져나오면 당근, 샐러리, 파프리카, 다진 마늘, 다진 양파까지 향신료를 좀 넣어줄 건데요,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는 이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 파우더가 굴라시에서 제일 중요한 재료입니다. 고춧가루 같은 느낌으로. 자, 볶다 보면 바닥에 수분이 다 날아가거든요. 이때 이제 그 액체를 넣어줘야지 안 탑니다. 그래서 레드와인, 그리고 토마토 통조림, 그리고 토마토를 씨를 제거한 겁니다. 자, 여기다가 소금 후추 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간이 돼서 맛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거 밥을 넣은 다음부터는 아무런 간을 안 하기 때문에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갔죠. 쌀 넣고, 쌀 같은 경우는 그 장립종 분리가 되는 꼬슬꼬슬한 쌀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줬습니다. 여기에다가 비프 스탁. 자, 이제 불을 좀 줄여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물이 쌀 높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밥 지을 때 보통 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손등에 좀 올라오게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넣으신 쌀량에 맞춰가지고 한 1.5cm 정도 더 올라오게 물을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킥이 하나 있는데 고추로 만든 고추 피클이에요. 현지 버전보다 조금 더 맵게.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40분 정도 밥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요리 굴라시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펼쳐서 한 소끔 식혀준 다음에 나중에 층층이 할 때 다시 쓰도록 할게요. 자, 다음 밥은 카레입니다. 사실 카레로 볶음밥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드라이 카레입니다. 물을 최대한 적게 써서 최대한 빡빡하게 만들어 먹는 실제 있는 음식이고요. 자, 우선은 달궈진 팬에 양파, 파프리카, 당근 넣어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늘하고 생강도 좀 넣어주고요. 채소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갈 때까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서 더 이상 바닥에 물기가 없는 시점이 되면 여기에다가 닭 가슴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소금을 넣어줄 겁니다. 소금으로 이 닭도 수분을 쫙 빼줄 거예요.
자, 이렇게 펼쳐가지고 익어가기 시작할 때 이제 카레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고형 카레 쓰셔도 되고 뭐 분말 카레 쓰셔도 되고, 고형 카레 같은 경우는 열을 좀 가하셔야지 잘 녹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최소한의 수분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토마토 캔입니다. 다져져 있는 토마토 캔 넣어서 이 토마토 캔으로만 카레를 다 녹여서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요런 거를 이제 밥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강된장에다가 밥 비벼 먹듯이 이제 먹는 게 드라이 커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밥까지 넣어가지고 같이 다 섞어줄 거예요. 카레 볶음밥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오랫동안 안 끓여도 되고 빨리 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료 더 넣어줄 건데, 일본에서 카레를 먹을 때 가장 토핑으로 많이 쓰는 가라아게라고 순살 닭고기 튀긴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 넣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얀색 밥, 빨간색 밥에 이어서 노란색 밥, 커리, 드라이 커리 라이스까지 완성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뭘 할 것이냐, 양고기로 볶음밥을 한번 해볼 건데요. 녹색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팬을 가열해서 양고기부터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가 어느 정도 색이 나면은 완두콩과 양파, 청, 파프리카 넣어서 같이 볶아주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대로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양고기랑 같이 먹는 아주 전통적인 소스가 하나 있죠. 민트 젤리입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양고기를 먹을 때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곁들임 재료죠. 사실 오늘 하는 레시피 중에 가장 좀 불안한 레시피, 나머지는 다 맛있을 게 확실한데 얘만 조금 싸하단 말이죠. 자, 여기에다가 파슬리도 같이 넣어주시고 밥을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밥량이 제일 적어요. 저조차도 약간 두려운 마음에 조금밖에 안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볶으니까 수분이 좀 날아가서 질척이는 게 많이 사라졌어요. 생각보다 향도 굉장히 좋아서 기분이 이상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자, 이렇게 해서 민트밥 완성. 자, 네 가지 밥 했는데, 원래 순서대로라면 다음 파란색 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파란색 밥은 없어요. 파란색 밥 하려면 뭐 파워에이드 정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너무 괴식이잖아요. 파란색은 패스라고 바로 보라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은 또 어떻게 찾을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어릴 때 많이 먹던 거 중에 보라색이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흑미밥. 김치 볶음밥을 할 겁니다. 근데 빨간색 쓰지 말고 백김치에다가 비트로 좀 색을 내봤어요. 자, 돼지고기 볶아주는데 마찬가지로 좀 빡빡하게 수분을 다 날려가지고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분 다 날아가면 김치도 같이 볶아줄게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별로네요. 김치가 이 색깔이면 저는 안 먹을 것 같아요. 김치는 빨간색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갔으니까 밥 넣어서 마저 볶아주도록 할게요. 그냥 색깔이 이럴 뿐이지 여러분, 김치볶음밥이에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냥 염색이 좀 잘못된 겁니다. 염색이. 자, 이렇게 해서 보라색 볶음밥 완성입니다. 이제 하나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까만색 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주로 이제 버섯, 리조또 이런 게 까만색에 가깝게 나오죠. 오늘은 오징어 먹물이랑 흑마늘이랑 버섯 써가지고, 이거 뭐 비건인가요? 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섯은 느타리랑 표고랑 목이버섯 준비했습니다. 요거를 색깔이 아주 진하게 날 때까지 볶아주도록 할게요. 소금이랑 후추 넣어서 같이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버섯이 이 재료 중에서 감칠맛 되게 잘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만 잘 볶아가지고 먹어도 괜찮아요. 자, 버섯 색깔 나기 시작하면은 흑마늘도 살짝 넣어주고요. 얘는 맛이 진하니까 조금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맛을 좀 날려주려고 볶아주면은 좀 더 괜찮아요. 그리고 오징어 먹물이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드시는 까만색 음식은 대부분 다 얘로 색깔을 내신다고 보면 돼요. 오징어 먹물도 한번 살짝 볶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다 밥 넣고 굴소스 같이 넣고 참기름 조금 넣어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한 거 중에 색깔은 제일 확실하게 나오네요. 이건 좀 괜찮다. 자, 이렇게 해서 까만색 밥까지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샤필라프를 만들어 볼 건데, 이 샤필라프란 게 뭐냐면은 약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들어가는 재료들은 쌀 이외에도 견과류나 건과일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건살구, 뭐 호두 이런 것들을 잔뜩 넣어가지고 약간 약밥 같은 든든한 느낌으로 만들어서 이만하게 만들어서 조각조각 내가지고 먹는 그런 음식인데,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빵 안에다가 밥을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사용하는 빵이 라바시 난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네로 감싸가지고 케이크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바닥에 깔아줘야 되는데, 우선은 전반적으로 버터를 한번 싹 둘러가지고 나중에 잘 떨어지게끔, 그리고 겉에 부분이 노릇노릇 색깔이 나게끔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터를 바르고 라베시난 하나씩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수분이 없는 빵이다 보니까 버터를 넣어가지고 붙이는 역할을 할 거예요.
겉면을 다 둘러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밥을 층층이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평탄하게 펼쳐가지고 하나씩 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나오려면 안쪽을 최대한 잘 쌓아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거 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하나씩 더 깔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 커리, 이게 제일 맛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오징어 먹물 버섯밥. 솔직히 이건 버섯밥보다 지금 약간 오징어 먹물에서 나는 향 때문에 해산물밥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란 흰자 볶음밥. 자, 이렇게 해서 밥을 다 넣어줬으면 하나씩 겹쳐서 다시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풀 역할을 할 버터 또 발라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븐에다가 넣고 한 30분 이상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바시가 크런치한 느낌이 날 때까지 구워주고 안에 있는 밥들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만들어서 꺼내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삭바삭하게 구워졌거든요. 문제는 얘를 뒤집는 건데, 뭐야 얘 가운데 뭐야. 야, 이거 뜨기가 힘든데? 오히려 좋아. 먹을 때는 비빔밥처럼 먹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게 그 왕의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왕이 부스러기를 많이 남겨. 그리고 한 가지는 따로 먹어보고 싶은데, 바로 그 민트 맛 있잖아요. 민트 맛은 좀 파가지고 먹어보도록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주 얇게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 민트 맛. 여러분도 제일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은 달아요. 이것만 따로 먹기에는 별로 맛있는 맛은 아닙니다. 나머지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카레 향하고 오징어 먹물에서 나는 해산물 향이 가장 많은 향을 냅니다. 중간중간에 굴라시를 만들 때 넣었던 그 파프리카 향도 나고요. 그리고 가장 끝에 백김치의 신맛이 싹 올라옵니다. 사실 민트만 제거하면 훨씬 더 맛있지 않았나. 차라리 그 깻잎 페스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향기로운 걸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단맛이 좀 세서 튀는 게 있다. 근데 이거 밥 상태는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8분의 1 정도를 뜯었는데 10인분 정도가 나왔다. 다 합치면 한 80인분 정도 되겠네요. 직원들이 6번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제르바이잔의 왕이 먹는다는 샤필라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그 바삭바삭한 난이랑 같이 먹으면은 그냥 일반 볶음밥을 먹었을 때 나는 그 심심한 식감에 바삭함이 더해져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치 그 볶음밥 했을 때 바닥에 눌러져 있는 누룽지를 같이 먹는 듯한 느낌이 이게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 부분이 가장 좋은 음식이다. 그리고 치킨 너겟이 맛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